제가 분사 파트를 들어가면서 분사는 뭐라고 했죠? 분사는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명사를 꾸며주거나 문장에서 보호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분사가 문장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격 보호가 있고 두 번째로 목적격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호에 대한 정의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보호가 뭐죠? 보호는 문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주격 보호는 뭐냐? 주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도 할 수 있고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보충을 해주는데 그것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격 보호 같은 경우는 주로 여러분들이 뜻에 맞게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목적격 보호 같은 경우는 뜻에 맞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일단 주격 보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He sat reading a newspaper. 그는 앉아있다. 뭐뭐 하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그는 앉아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reading a newspaper. 특히 이 reading 현재 분사가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주어인 he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보호로 쓰였고 능동적인 성격을 가진 분사가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보호로 쓰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The problem remained unsol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PP 형태로 써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남겨져 있다. 어떻게 남겨져 있냐 하면은 풀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의 상태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여기 지금 주어가 이거거든요. 주어가 the problem이 주어고 동사가 remained인데 unsolved 풀려지지 않은 채라는 지금 이 분사가 이 PP 형태의 분사가 지금 여기 the problem 주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PP 과거 분사가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현재 분사가 주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예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면은 My hobby is making short movie 해서 내 취미는 뭐뭐다 이다 비동사가 쓰였으니까 당연히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어인 my hobby 내 취미를 꾸며줄 수 있는 그 주격 보호로서 making short movie 현재 분사가 쓰이면서 내 지금 취미는 짧은 영화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뒤쪽에 있는 현재 분사가 내 취미라는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격 보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는데 이제 배울 목적격 보호보다는 좀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대부분 좀 짧고 그렇게 문장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여부만 좀 잘 구분하시는데 지금 배울 목적격 보호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로 적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목적격 보호가 있으려면은 문장에 몇 형식이 와야겠죠? 그렇죠? 문장에 5형식이 있어야 돼요. 문장의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구성된 게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목적격 보어에 올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죠?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사 원형, 우리가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올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분사도 올 수 있고 과거 분사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분사들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어떤 동사들을 만나서 어떤 목적격 보호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만 이제 보게 되면은 다른 것들 이제 겹치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대부분의 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want him study. 나는
원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한다. 그가 공부하기를. 그래서 그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안 되고 to 부정사인 to study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비슷한 대로 뭐 allow 이 동사가 또 중요하긴 해서 이걸로 뭐 예를 들면 I allow you to go home. 그래서 나는 네가 집에 가는 거를 허락한다. I 써볼까요? I allow you to go home. 나는 너가 집에 가는 걸 허락해. 이렇게 되지. I allow you go home. 해서 to를 없애면 to를 없애면 틀린다 이런 말씀. 그래서 to 부정사를 무조건 써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PP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PP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동사들의 종류가 많지만 모두 가능해서 제가 예시도 이렇게 하나씩 써놨는데 그렇다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해석을 확인하고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원한다. 내 차가 PP가 뭐라고 했죠? 과거 분사가 뭐뭐 된 이렇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 차가 수리되기를 원한다 해서 지금 want라는 동사 보시면 want가 그거는 지금 원형 부정사가 지금 못 들어오죠. 여기 to 부정사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to 부정사만 써야 된다. to 부정사만 써야 된다. 근데 PP는 모두 가능하니까 want가 있어도 PP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입에 붙은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선생님도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되게 좀 헷갈리고 그랬는데 이걸 막 암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막 want, expect 이런 거는 문장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 다 to가 쓰였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된 편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도 좋지만 일단 문장 많이 읽어봐서 적혀봐서 우리가 뭐 한국어 시험 한국어 뭐 시험 같은 걸 본다고 해도 그거를 문법적으로 알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약간 문법적으로 어색한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게 대부분의 동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형태예요. 그래서 동사가 쓰이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누구를 뭐뭐하게 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 그냥 동사의 기본 형태가 온다. 아까 위쪽에 있는 대부분의 동사들에서는 이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됐었죠. 근데 사역동사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m doesn't let me 하고 지금 원형이 왔죠. Go. Let me to go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let me go 해서 원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have만 ing가 가능해요. 다른 거는 ing가 불가능한데 have만 ing가 가능해서 We had a taxi waiting for us.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받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make, have, let 원형 부정사 원형만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문장을 보고 왜 여기 ing가 쓰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런 설명을 하나 더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have만 ing가 가능. 그래서 우리는 had a taxi, 택시가 있는데 그 택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세요. 문장을 읽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문장이구나.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다 해석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PP가 가능한 형태를 또 이렇게 한번 예시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have 같은 경우도 사역동사니까 I have a car repair 해서 동사 원형이 와도 되지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PP는 모두 가능. 특히 어떤 물건이나 제3자 어떤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은 보통 주어에 의해서 당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차는 나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차가 수리되도록 했다. 나는 차가 이렇게 수리되도록 이렇게 했다, 만들었다, 시켰다, 사역동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P는 모두 가능하지만 해석적으로 맞을 때 써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주시고요. 뒤에 이제 두 번째 make 같은 경우도 사역동사인데 나는 내 숙제를 이렇게 다 하게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키다, 사역동사 그런 뜻이 써졌기 때문에 여기도 PP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헬프 볼게요. 헬프가 이제 준사역동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불리긴 하는데 헬프 같은 경우는 목적과 보어의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 두 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대부분의 동사는 투부정사 원구나. 그 다음 사역동사는 동사 원구나. 그 다음 헬프는 위에 거 두 개 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거고. 그래서 일단 그런 순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외우시기 쉬우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을 보면은 She helped me 하고 to wash the car 이렇게 쓰셔도 되시고 She helped me wash the ca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적격 보어에 동사와 투부정사가 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나 그리고 여기 목적격 보어가 오는 자리인데 to wash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V 그냥 동사인 wash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내가 차를 씻는 거, 세차하는 거를 도와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PP는 모두 가능. 그래서 그는 도왔다. 내 업무가 되어지도록, 업무가 다 완료되도록, 완수되도록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지각동사인데 지각동사는 뭐 늦었다 이런 지각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이렇게 인지한다, 지각한다, 안다 그런 뜻의 지각입니다. 그래서 see, hear, feel, 뭐 watch 뭐 그런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 되고 ing가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 saw 지금 지각동사죠. 나는 보았다. him 목적어 그리고 뒤에 ing가 올 수도 있고 그냥 원형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보았다. 그가 이렇게 춤추는 것을 보았다인데 여기에 ing가 와도 되고 그냥 원형이 와도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I saw him to dance 이러면 틀린 게 있죠. 왜냐하면 지금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I saw him to dance 이러면 틀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문제를 한번 써봤고요. 뒤에 이제 heard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지각동사의 하나예요. 그래서 I heard a baby crying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나 이제 v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그거예요. I heard a baby crying 이렇게 쓰셔도 되시고 I heard a baby cry 이렇게 쓰면 되는데 ing 쓰시면 좀 더 제가 현재 분사 뭐라고 했죠? 좀 더 진행형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좀 더 생생함을 전달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I feel something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번에는 그냥 동사 원형이 쓰는 경우죠. 그래서 지각 동사인 feel에다가 목적어 쓰였고 목적격 보어인 touch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등이 뭔가 이렇게 닿는 것을 못 느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PP 같은 경우도 모두 가능하니까 그는 보았다. 그 문이 열려져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해석으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PP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목적격 보어에 대한 동사 종류를 이렇게 다 정리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시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사용되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어가 누군가의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때는 현재 분사를, 주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써요. 이렇게 여기에는 현재 분사를 쓰시면 되시고 여기 이번에는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 말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그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여기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분사가 주로 능동적이라고 했죠. 능동적이면은 내가 어떤 감정 같은 거를 준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시고 감정 같은 거를 받을 때 수동이나 과거 분사가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고 수동은 보통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즉 이렇게 다른 대상에 의해서 감정을 받아서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써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수식받는 명사가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느끼게 할 때는 현재 분사를, 어떤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써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예시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The news was very surprising. 이렇게 돼 있는데 수식받는 명사, 여기서 보면은 수식받는 명사는 지금 뉴스겠죠. 그래서 뉴스라는 수식받는 명사가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느끼게 하냐 아니면 어떤 감정을 느끼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일단 뉴스가 어떤 제3자잖아요. 뭐 개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뉴스는 현재 분사가 와야겠죠. 과거 분사를 쓰려면은 뉴스가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뉴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surprising 현재 분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수식받는 명사가 다른 대상에게 감정을 느끼게 할 때, 그럼 지금 뉴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뭐 새로운 소식이나 그런 뉴스가 여러 있는 사람들한테,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한테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 뉴스가 여러 사람들한테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감정을 느끼게. 그래서 다른 대상들, 뭐 뉴스를 보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느끼게 할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 그래서 그럴 때는 ing를 쓴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결국 어떤 방식을 적용하든 결국 이거는 현재 분사를 쓰시고 surprising을 써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반대로 people look surprised at the news 해서 이 예시를 보시면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려면은 그 대상이 제가 뭐 사람이나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어야 되는데, people 같은 경우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people이라던가 I 아니면 뭐 he, 그런 것들도 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그 조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주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써요.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놀라다라는 감정을 느낀 거죠. 그죠? 이 뉴스를 보고 놀라다라는 감정을 느낀 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ed, pp 형태가 붙어서 이렇게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여기 두 개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게 명확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 뭐 interesting, interested 다 이렇게 뜻인데, 사실 요 한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맞는 단어를 맞는 분사,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를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려우시고 요런 기준에 의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어떤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지루했다 했을 때 그때는 보링일까요 아니면 보월드일까요? 그래서 일단 어떤 감정, 일단 여기 이 맨 첫 번째 주어가 누군가의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때,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보링이라는 이 분사는 영화를 꾸며주겠죠. 그러면 영화가 여기선 주어겠죠. 주어가 누군가의 어떤 감정을 느끼. 근데 그 영화라는 대상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지루함이란 감정을 느끼게 한 거잖아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누군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같은 경우는 that movie was boring. 그 영화는 되게 지루했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말한 대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이들을 쓰고,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제3자의 대상이면은 ing를 쓴다. 그 기준에 의해서도 영화 같은 경우는 감정을 느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ing를 쓴다. 이렇게 판별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I feel boring이냐 I feel bored냐인데, 그 두 개 차이점을 또 이제 똑같은 예시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화를 내가 봤어요. 영화를 보면은 내가 여기 기준에 의하면 어떤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써요. 내가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느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d 형태, pp 형태로 해서 bored를 쓰셔야 되시고, 또 여기 보시면은 주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보고 지루해 하는데 그게 내가 뭐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받은 거잖아요. 영화를 보고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내가 지루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기준으로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 보면 뭐 실망시키는, 실망한, 짜증나게 하는, 짜증난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뜻이 좀 미묘해요. 짜증나게 하는은 내가 뭐 이렇게 요 짜증나게 하는이란 현재 분사가 묘사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짜증을 주겠죠. 뭐 annoying, 그럼 뭐 sound, 짜증나는 소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짜증난 같은 경우는 내가 영향을 받아서 짜증이 난 거니까 I was annoyed by
뭐 annoying sound 이러면은 나는 짜증이 났다. by 뭐뭐에 의해서 짜증 나게 하는 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를 다 외워두시고 요 기준을 적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